일본은 항상 한국을 자신들의 아래로 취급하며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로 우리와 아예 교류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월드스타 BTS와 걸그룹 트와이스를 중심으로 한 K-팝 팬들과 한국 드라마 붐을 타고 일본 20, 30대 관광객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방한 일본인 누적 통계는 225만 8,168명으로 전년 동기 185만 1,713명에 비해 22% 증가했습니다. 2014년 방일 한국인 275만여 명, 방한 일본인 228만여 명을 기록한 이후 한국인의 일본 방문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왕래한 한국인은 비교적 일본의 장단점을 그대로 인지하며 배울 것은 배우자는 반면 일본의 커뮤니티를 보면 과거의 인프라나 가난을 주제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글로 가득합니다. 2017년 미국의 세계운송기기 전문 매체 잘롬닉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하철 시스템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순위에서 오랫동안 1위를 지켜왔던 일본 도쿄의 지하철이 2위로 떨어졌는데요. 일본 지하철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서울 메트로였습니다. 잘롬닉은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깨끗하고 침착하며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며 매우 포괄적인 교통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했는데요. 이에 일본인들은 믿을 수 없다며 정확한 채점 기준을 밝혀라. 어차피 조선 사람들이 뒷돈을 먹인 것이겠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시스템으로 평가하면 일본이 1위라는 둥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선진적인 지하철 시스템에 내심 감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믿을 수 없었던 일본의 한 기자는 한국에 방문해 그 잘난 지하철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이 한국의 지하철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하며 한국에 입국한 기자는 곧장 지하철의 개찰구로 향했죠. 그런데 개찰구에서부터 기자는 흠칫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것과는 달리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공간 활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교통카드와 티켓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티켓 투입구가 남아있고 얼기설기 복잡한 지하철 구조 때문에 개찰구에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시오, 나가는 곳 아님 등 많은 안내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이미 교통카드로 대체가 되어 있어 개찰구에 뭐 하나 없이 간소하고 깔끔한 것에 비주얼적인 충격을 받았죠. 개찰구는 좀 깔끔하게 해놨네 하며 애써 정신승리하고 개찰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서는 2차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물품 보관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물품 보관함은 스티커가 붙어 있어 개찰구와 같이 지저분하고 한국의 물품 보관함은 그렇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물품 보관함은 아직도 동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의 물품 보관함은 티머니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음은 물론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면 사전 조회 예약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죠. 여기서 기자는 한국은 대단한 디지털 선진국이며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쨌든 지하철 체험은 계속해야 하니 기자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승강장을 찾아가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찾아가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하철에는 안내판의 수가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어 길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외국 여행객은 물론 현지인들조차 헷갈리기 십상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의 안내판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심플하게 해놓아서 길을 잃지 않고 빠르게 승강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와 달리 수월하게 승강장으로 도착한 그는 스크린 도어를 목격하고 새롭게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는 플랫폼 전체를 가로막고 있어 사고의 위험도 없고 지하철이 들어올 때도 시끄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본에는 도쿄의 중심부 및 몇몇 역을 제외하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역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도어는 가슴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들어올 때 방음이 되지 않아 몹시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질 않아 일본 정부는 2000년 이후에 생겨나는 철도 노선에 스크린 도어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철도 노선에 스크린 도어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설치된 스크린 도어도 흉내 수준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일본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스크린 도어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던 그는 지하철에 탑승했고 이때부터는 한국 지하철이 일본의 지하철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여름에도 전혀 덥지 않고 덥기는커녕 시원하다 못해 춥기까지 한 공기가 몸을 감쌌기 때문이죠. 일본의 지하철에는 현재까지 선풍기가 달려있는 차량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하철도 물론 에어컨과 선풍기가 같이 가동된다고는 하는데 노선별로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선풍기로 버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또 노선별로 운영하는 회사가 달라 환승 시세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확실히 일본은 추월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일본의 지하철은 기본 요금도 비싼 편에 환승을 할 때 정거장 수가 늘어날수록 요금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회사의 노선은 표면상 환승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차하는 순간 다른 회사의 노선으로 갈아타면 요금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JR 노선으로 환승하게 된다면 요금이 더욱 비싸지기 때문에 여행객들 대부분이 교통패스를 구매한다고 하죠. 또한 환승 동선이 좋지 않아 이동시간이 길 뿐더러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지하철을 경험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기자는 일본 지하철의 우수성을 증명하기는커녕 다시 일본의 지하철을 타면서 한국의 지하철을 그리워하며 일본 지하철의 아날로그틱한 시스템의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유튜버 역시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환승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댓글란에도 한국이 훨씬 낫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일본과 달리 티켓이 아닌 교통카드를 쓴다던가 운영회사가 달라도 추가적인 요금 없이 환승이 된다는 점, 스크린도어, 몇몇 거대 환승역을 제외하고는 환승 동선이 짧다는 점에서 서울의 지하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누리꾼은 이거 아직 우리만 쓰는 거냐며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는지 몰랐다가 한국의 모습을 보고야 실감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가난하다는 일본 커뮤니티의 글들은 다 뭔가 싶습니다. 한국의 인프라에 대해 정작 우리는 투덜투덜 불만이 많아도 외국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을 방문한 사람들은 인프라 차이가 현격하고 기존의 선진국 이미지와 걸맞지 않는 초라하고 아날로그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1등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기술의 발전을 국민을 위해 도입하고 돌려줍니다. 미관상으로도 일본을 앞설 뿐 아니라 그를 운용하는 기본 자세부터 다른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낙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인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님에도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며 실제 그를 목도하고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그들의 부와 행복은 조선과 대한민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들의 위기마다 정치인은 한국을 입에 담고 국민은 기꺼이 그에 동조하여 한숨 나오는 자신들의 현실을 잊는 모습이죠. 말 많고 탈 많은 도쿄올림픽이 초일기에 들어간 시점에 그들은 한국의 현수막 문구를 문제 삼고 그 앞에서 우길기를 펄럭거렸습니다.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우길기를 제재하겠다는 IOC의 중재로 현수막을 내렸지만 하루도 안 되어 일본은 태도를 달리했는데요. 그들이 치를 떨었던 이순신 장군이라는 존재가 아직까지도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그들을 간파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수천만 명의 다녀가 이미 봤을 모습을 새삼스럽게 매스컴에서 확인을 시켜주기 전까지 절대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9명의 선수 중 2명이 확진자 판정을 받은 우간다 선수의 잠적에도 한국 선수촌 현수막에 거품 물고 악을 쓰는 모습을 보자니 민족성을 진작부터 간파한 충무공에 대한 두려움이 이해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이고 싶어 자민당까지 나서서 안달복달인 일본인데요. 한겨울에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식중독을 문제로 따로 식당 준비해 먹이던 나라의 내로남불 태도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대세가 기운 것도 모르고 예전처럼 생떼 쓰는 모습에 세계 각국은 치를 떨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니 안 먹니 신경 쓰지 말고 방역이나 철저히 해 우리 선수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